안녕하세요. 오늘 반짝 메이크업 꾸러미를 더욱 빛나게 할 위드 보티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실내에서 제한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화성 시민들에게 교육과 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비대면 꾸러미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설레는 마음으로 꾸러미를 기다렸을 텐데요. 꾸러미는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만의 아크릴 램프 만들기 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설명서를 보시면 전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 에너지는 수력, 화력, 원자력 등의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후 재가공되어서 가정이나 공장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전류는 직류전기와 교류전기로 서로 분리하는데요. 직류전기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전기를 말하고요. 교류전기는 전기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기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에디슨?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에디슨은 1880년대에 활동한 발명가이자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의 CEO였답니다. 에디슨은 진류 방식을 추구하였는데 진류 전기 방식은 에너지 손실이 커서 먼 곳으로 전기를 보낼 때 곳곳마다 발전소를 설치해야 했답니다. 이런 발전소를 수리하던 테슬라는 진류 전기의 단점을 채워줄 교류 전기를 발명합니다. 교류 방식은 가격도 저렴하고 먼 곳까지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교류는 위험하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답니다. 천재였던 테슬라는 에디슨의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해서 독자적인 회사 웨스팅하우스를 창업하게 됩니다. 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세계 최초의 수력 발전 공사 입찰을 두고 에디슨과 테슬라가 붙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직류가 책대되느냐, 교류가 책대되느냐가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결국 이 사업권을 테슬라가 따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220V 폰세트는 교류 전기이고요. 스마트폰, 컴퓨터 배터리는 직류 전기를 사용합니다. 전기의 아버지는 에디슨일까요? 테슬라일까요? 전기 성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면 흐르는 전류, 흐름을 막는 저항, 전기를 누르는 전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주의사항을 소개할게요. 주의사항은 제품을 입에 넣으면 안 돼요. 회로를 잘못 연결하면 이 제품들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또 MDF를 억지로 뜯어내거나 조립을 할 경우에는 이 프레임이 부서질 수도 있답니다. 그럼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전에 추가 구성품이 있는데요. 가위와 테이프, 키트와 함께 간 보안 있습니다. 그럼 조립의 순서를 좀 편하게 하고자 MDF에다가 번호를 한번 붙여줄게요. 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형광펜으로 브레드보드 건전지 홀더라고 써있는 MDF에 1번 써줄게요. 아크릴 램프라고 써있는 MDF에 2번, 나머지에 3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번이라고 쓰여있는 이 MDF의 프레임을 떼어 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 건전지 홀더라고 쓰여 있죠. 자, 브레드보드라고 쓰여 있는 이 프레임에는 브레드보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떼어내시고 이 방향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놓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은 건전지 홀더. 건전지를 넣을 건데 건전지 홀더에 보시면
사색선이 점점점 커지는 선이 있는데 그 위에 엄지손가락 올려놓으시고 힘을 줘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뚜껑이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건전지를 넣을 건데, 자, 건전지는요, 볼록 튀어나온 곳이 플러스고요, 판판한 곳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건전지 홀더에 이 스프링을 판판한 마이너스를 대고 꾹 눌러서 밀어 넣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판판한 곳을 스프링에 꾹 밀어 넣어서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홈에 잘 맞춰서 쑥 밀어주면 딱 소리가 나면 잘 장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 홀더를 이 선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오른쪽으로 나오도록 배치하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 브레드보드 쪽으로 밀어놓고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렇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3번 MDF의 플레임을 떼어냅니다. 이거와 2번이라고 쓰여진 MDF의 이 건전지 모양 플레임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자, 이 뾰족이 많은 3개로 되어 있는 뾰족이 3개로 되어 있는 것을 위에 놓고 양쪽에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들 하셨나요? 이거를 건전지 홀더 쪽에 꽂아주는데 이 선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놓고 그 다음에 끼워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브레드보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5개의 홀이 있는데 이게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해요. 이 속에 보면은 이 철로 된 핀이 안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핀을 꽂으면 이 5개의 홀이 하나의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해줍니다. 다음은 LED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지키셔야 합니다. 브레드보드와 LED를 연결할 점퍼선이에요. 이 점퍼선은 밝은 쪽의 색은 플러스 쪽에, 이 어두운 쪽 색은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주셔야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딱 잘라서 LED 긴 다리 쪽에 밝은색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는 플러스. 점퍼선을 보시면 한쪽은 홀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홀 구멍에다가 LED 긴 다리, 자, 약간 뚝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밝은색은 플러스 긴 다리, 자, 어두운 색 쪽은 마이너스 짧은 다리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주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 브레드보드에다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대략 한 7번째 에다가 밝은색 플러스를 연결해 주고요. 자, 아래쪽에서 7번째 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LED 하나, 밝은색 쪽 플러스, 자, 빠졌죠? 그래 다시 끼워줄 수 있어요. 빨간색 쪽, 밝은색 쪽에 이 5개의 홀이 같은 전류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한 칸 건너서 옆으로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얘는 다시 끼워서 자, 마이너스
자, 이쪽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건전지 온을 해놔서 불빛이 나갔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온을 해놓고 전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밝은색 플러스 제가 옆에 있는 걸 자꾸 건드려서 빠뜨리네요. 그 다음에 검은색 마이너스 빠졌는데 검은색은 마이너스니까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시 마이너스 쪽에 연결해 줍니다. 와, 불이 잘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를 살짝 구부려서 오른쪽 쪽에 좀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자, 우리 1번 MDF에 구멍이 2개 있는 플레임을 한번 떼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멍이 2개 있는 플레임 중에서 이렇게 뾰족뾰족 또 뾰족뾰족 이 뾰족뾰족이 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놓고 하나의 구멍에 LED를 하나씩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점퍼선은 안쪽으로 잘 정리를 해서 넣어주시면 그래서 홈에 맞추어서 딱 집어 넣습니다. 혹시 이런 모양 잘 나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2번째 MDF의 이 작은 조각을 떼어내겠습니다. 이 작은 조각을 떼어내서 홈에다가 살포시 또 꾹 올려놓습니다. 꾹! 다 잘 올라갔나요? 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플레임에 남은 플레임을 떼어주세요.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플레임이 자꾸 움직일 수 있는데 다시 안으로 쏙 넣고 끼워주시면 돼요. 아직 옆에 지지를 하지 않아서 계속 이 프레임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층층이 나누어져 있죠. 자,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3번 MDF의 마지막 플레임을 떼어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홈이 위로 가도록 놓고 지지를 해주시면 더 이상 빠지지가 않게 됩니다. 자, 홈에 맞추어서 끼워줍니다. 오른쪽, 왼쪽. 반드시 이 홈이 위로 가도록 놓고 끼워줍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손을 가지 않아도 예쁜 모형이 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2번 MDF의 마지막 프레임. 예쁜 도안이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MDF를 끼워줍니다. 보이시나요? 뒤쪽도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몸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모습의 몸체가 완성이 되셨는지요? 뒤에 온, 오프 이제 꺼놓고 또 본격적인 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아크릴판에 그림을 새겨 넣을 건데요. 이 밑에 홈이 파인 부분을 밑으로 놓고 그리셔야 나중에 꽂을 때 방향이 잘 보입니다. 아크릴에 스크래치가 많은데요. 이거는 포장 비닐입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자, 살살 긁어서 이렇게 한쪽 비닐을 떼어내시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도안이 있는데요. 이 도안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예쁜 모양의 도안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 친구들과 익숙한 뽀로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안에 이 검은 테두리가 아예 없도록 가위로 오려주세요. 이 도안이 이 아크릴판과 사이즈가 같아요. 그래서 자, 준비되신 테이프를
이 아크릴판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해서 도안과 아크릴판을 같이 붙여보도록 할게요. 위에도 하나 붙여주시고 아래에도 하나 붙여주시면 도안이 움직이지 않겠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철펜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를 빼시고요. 그려 나가 볼게요.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시는 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결과물이 너무 예쁘니까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크릴판을 새기다 보면은 조각이 나오는데요. 이 조각은 손으로 긁어내면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휴지로 살살살 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도안을 떼어냅니다. 그런데 도안을 떼어냈는데 아직도 스크래치가 많이 보여요. 이 스크래치가 보이는 이유는 뒤에 또 비닐이, 포장 비닐이 있답니다. 이거를 떼어내주세요. 너무 깔끔하게 잘 그려졌죠? 저희가 아까 만들어진 몸체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붓빗을 보이시나요? 자, 한 가지 할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형광펜으로 그림을 만드신 동안에 색칠을 해볼게요. 그러면 빛이 색을 받아서 더 예뻐진답니다. 그런 다음에 휴지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불빛에 넣어볼까요? 짜잔! 너무 영롱한 색의 빛이 나왔죠? 빛을 비춰보니 빛이 너무 영롱해서 힐링이 다 되네요. 이것으로 그러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